호돌이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한 연예인이 한밤중 집을 가다가 놀이터를 지나쳤다. 그곳엔 어떤 여자가 혼자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오싹함에 그냥 아니야,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겠지 라고 자기 체면하며 집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 연예인의 집은 3층이었다.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연예인은 문득 그 여자가 궁금해 창문을 통해 놀이터 쪽을 바라보니 아까 그 여자가 마찬가지로 그네를 탄 채 연예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무서웠던 연예인은 집으로 달려들어가 방 안에 숨었다. 잠시 후 다시 여자가 궁금해진 연예인은 방 창문을 통해 다시 놀이터 쪽을 바라보았다. 다행히도 여자는 집에 돌아간 건지 놀이터에는 그네만 혼자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아, 집에 들어갔나 보다. 다행이라 생각하며 연예인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연예인은 온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다. 맞은편 아파트 3층에서 그 여자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베란다에 널어놓았던 내 속옷을 훔쳐간 녀석이 잡혔다. 경찰에 의하면 도둑은 근처 사는 남자 고등학생이었다고 한다. 속옷을 도둑 맞은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기분이 좋지 못했다. 역시 아파트는 전세가 싸다고 오는 게 아니었나?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고등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베란다에 서있던 머리 긴 여자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훔쳐버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했다. 우리 집에는 쇼컷 머리를 한 나와 남편밖에 살지 않는데 혹시 윗집과 착각한 거 아닐까 싶어 윗집에도 조심하라고 주의라도 줄 겸 2층에 이사온 사람들과 집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사람의 어린 딸이 우리 집 베란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저 머리 긴 언니 피 흘려.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바로 쳐다봤지만 우리 집 베란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머, 얘가 귀신이라도 봤나? 왜 그래? 그리고 윗집 아주머니의 말에 다시 한번 소름 돋을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우리 집 베란다에 긴 머리의 여자 귀신이 사는 건 아닐까? 짧고 무서운 이야기. 핸드폰을 잃어버린 제이는 핸드폰을 찾기 위해 자기 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걸린 후 어떤 남자가 제이의 핸드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그거 제 핸드폰인데 돌려주실 수 있나요? 남자는 침묵했다. 답답했던 제이는 전화에 대고 다시 한번 물었다. 저기요, 제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어딘지만 알려주세요. 저기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남자 때문에 화가 났던 제이는 전화에 대고 온갖 욕설을 하고 끊어버렸다. 새 폰이지만 어쩔 수 없지. 제이는 그렇게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는 걸 포기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 일이 잊혀져 갈 때쯤 제이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지만 왠지 언제부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나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기에 보다 빨리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었다. 제이가 가구를 옮기기 위해 자기 침대를 들어 올렸을 때였다. 침대 밑엔 잃어버렸던 그녀의 핸드폰이 있었다. 이상했다. 분명 그때 웬 남자가 내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럼 그때 내 전화를 받은 남자는 도대체 누구지? 꽃을 좋아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길을 지나다니고 있을 때 마침 한 꽃장수가 그녀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꽃 좀 사주세요. 이 꽃은 물을 주면 춤을 춘답니다. 말과 동시에 꽃장수는 꽃에 물을 주었고 그러자 꽃장수의 말대로 꽃은 바로 흔들흔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꽃에 반한 소녀는 바로 꽃장수에게 그 꽃을 구매했습니다. 꽃장수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아가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로 꽃에 물을 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매일매일 꽃에게 물을 주어야 해요. 소녀는 꽃장수의 말대로 꼬박꼬박 꽃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꽃은 행복한 듯 춤을 추었죠. 그러던 중 소녀는 방학을 맞아 3개월간 할머니네 집에 가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3달 동안 꽃에 물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꽃에 물을 주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녀는 하루하루 수척해갔죠. 결국 소녀는 죽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에 매일을 슬퍼하며 울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마음이 가라앉았을 무렵 그녀는 죽은 딸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창문에 있던 꽃을 보았죠. 3개월의 시간 동안 물 한 번 준 적 없는데도 꽃은 이상하리만치 파릇파릇하였습니다. 꽃에 물을 주지 못했을 때부터 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 엄마는 왠지 모를 기분 나쁨에 꽃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꽃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꽃은 소녀가 물을 주지 못한 이유로 계속해서 그녀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4월 1일 평화롭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남자는 임신을 한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곤 크게 놀라 출근을 미루고 아내를 차에 태워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병원에 급하게 도착한 남자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이를 들은 의사는 바로 아내를 침대에 실어 중환자 수술실로 들어갔다. 긴 시간이 지난 후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다행히도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합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안심한 표정으로 아내를 보기 위해 의사와 함께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배에서 피를 흘린 채 시체가 되어 죽어있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경악한 남편 옆에서 의사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만우절. 방배동에 있는 한 작은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할 때의 이야기다. 당시 우리 매장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선 옆 건물에 있는 2층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했었는데, 건물이 하도 낡고 으스스한 데다가 경비도 따로 없던 곳이었던지라 우리는 최대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곤 했었다. 하지만 항상 참을 수만은 없는 법. 그날 나는 배에서 계속 오는 신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향하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건물이라 평소엔 모든 칸이 텅텅 비어있던 화장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맨 왼쪽 두 칸을 제외한 모든 칸이 잠겨 있었고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칸에 들어가 있었다.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 안에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을 무렵 누군가 화장실로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마주치면 민망하니 저 사람이 나가면 나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화장실 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누군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때부터 무언가 싸한 느낌이 들었던 나는 남자친구의 통화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화하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꺼진 핸드폰에 대고 혼자 아무 말이나 떠들면서 밖에 있을 누군가에게 집중했고 그 사람은 왠지 숨죽이며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마냥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문 아래 조그만 틈으로 그 사람이 계속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엎드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보인 것은 옆칸에서 숨죽이고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의 눈이었기에. 짧고 무서운 이야기. 한 여학생이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학교에서 전교 2, 3등을 할 정도의 우등생이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학교와 학원을 갔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밤늦게 야자가 끝나 학원을 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학원 가는 길 중간쯤 어떤 한 낯선 남자가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 여자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다. 여자는 왜 자꾸 쳐다보지? 라는 생각에 겁을 먹고 보다 빠른 걸음으로 학원을 향했다. 학원은 매일 새벽 3시에 끝났다. 여자는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풀고 바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여자는 궁금함이 들었다. 그녀는 현관 문 앞으로 가 인터폰으로 복도를 쳐다봤다. 그곳엔 아까 학원 가는 길에 마주쳤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집이 멀어서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들리면 안 될까요? 그녀는 남자의 간곡한 부탁에 문을 열어주려 하였다. 네, 순간 이상한 기운이 여자의 머리를 스쳤다. 여자는 다시 문을 잠그고 남자에게 말했다. 저기요. 화장실 좀 쓰자고 하셨죠? 네, 빨리요. 급해요. 그런데 화장실이 급하시다면서 왜 10층까지 올라오셨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복도가 조용해졌고 남자는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똑똑한데? 짧고 무서운 이야기. 고등학교 때 반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 적이 있었다. 자신이 겪었던 불행을 종이에 적어서 몰래 다른 사람의 주머니나 가방에 넣으면 24시간 안에 그 불행의 배가 되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엔 그냥 애들이 다른 애들 무서우라고 지어낸 괴담인가 싶었지만 높은 성적을 자랑하며 남을 깔보던 애가 시험을 망치고 난 뒤 그 애의 가방에서 시험을 망친다는 쪽지가 여러 장 나오면서 거의 기정사실이 된 적이 있었다. 이후 쪽지 때문에 싸움도 나고 우는 애들도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건 고등학교 내내 일진의 셔틀로 살았던 나하고는 먼 얘기였다. 일진에게 시달리느라 그런 사건을 듣거나 보기만 했을 뿐 오히려 나는 다른 애가 넣어놓은 쪽지 때문에 괜히 화풀이 상대로 맞는 쪽에나 해당됐다. 학창시절 나를 항상 괴롭혀 너무나도 증오했던 그 아이 김요한. 그놈을 오늘 동창회 때 다시 만났다. 처음엔 일부러 얼굴을 피했으나 그놈이 먼저 말을 걸면서 명함까지 건넸다.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요즘 들어 잘 먹고 잘 사는 건지 예전보다 때깔도 좋아 보였다. 명함은 웃으면서 받았지만 기분은 영 좋지 않았다. 뭔가 이대로 그냥 보내기엔 뭔가 기분이 더러워서 상당히 찌질한 방법이긴 했지만 녀석에게 학생 때 유행했던 그 불행 옮기기를 시행해보기로 하였다. 화장실 가는 척 한 다음 내 명함을 꺼내 그 뒷면에 이번 일주일간 내가 겪었던 불행인 회사 책상 조립 망쳐서 혼나기, 핸드폰 바닥에 떨궈서 깨트리기 등 여러 개를 적은 뒤 동창회가 끝나고 헤어질 때 명함 받으라면서
녀석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여러모로 찌질한 복수이긴 했으나 어느 정도 속은 시원해졌다. 그렇게 동창회가 끝난 며칠 후 TV에 뉴스 특보가 나왔다.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땡땡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조립 실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던 승객 전원이 사망하였으며 이에 해당 엘리베이터를 조립한 김땡땡 씨는 나의 불행을 배로 돌려준다는 불행 옮기기. 그 순간 요한이의 주머니 속에 넣은 조립 실수 쪽지와 핸드폰을 떨어뜨린다는 쪽지가 생각났다. 아무래도 나 생각보다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